엘라이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의 원리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제 남은 건 좀 쉬운 부분이죠. 자, 다이렉트 엘라이자든 인다이렉트든 최종 발색 반응 결과인데 예시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 물질이 많을 때는 이렇게 고농도로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점점 이렇게 색깔이 옅죠. 분석 대상 물질 양이 적을 때는 색깔이 옅고, 그 다음에 아예 없을 때는 발색이 안 돼서 투명한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6일 플레이트를 아까 보신 엘라이저 분석기기에 넣으면 이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내부의 검출기가 96개 웰의 발색 정도를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쉬운 부분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7번 응용 기법을 넣어놨는데, 이 7번 응용 기법은 뭐 꼼꼼하게 자세히 공부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이 응용 기법 자체가 출제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요. 네, 엘라이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응용 기법을 여러 개를 집어 넣어 놨고요. 최종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엘라이자는 굉장히 다양한 응용 기법이 존재합니다. 예시로 뭐 이렇게 다이렉트는 3가지를 넣어놓고 인다이렉트는 1가지를 넣어놨지만 이거 말고도 뭐 수백 가지 응용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거 뭐든지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엘라이자는 원하는 걸 뭐든지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원에 해당하는 건 어떤 물질이든 가능합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아니면 화학물질 뭐든지 가능해요. 단 그 물질에 대한 항체만 생산할 수 있으면 되죠. 근데 대부분의 항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응용 기법이 존재한다. 그거를 최종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좀 테이블을 다시 보시면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인데, 좀 쉬운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는 아까 보셨듯이 전염병의 감염 여부를 주로 측정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염병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되면 이제 인간 항체가 생성이 되는데, 감염되고 보통 평균적으로 일주일 후에 생성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걔가 존재하는지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인다이렉트는 주로 예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는 에이즈의 감염 여부를 판단한다 라는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교재는 대학 일반생물학인 캠벨에도 조금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자세히 안 나오고요. 실제로는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정도의 교재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책에 있는 예시가 에이즈 감염 여부 판단 진단이에요. 이 자료는 엘라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생화학, 분자생물학에 자세히 나오지만, 그거는 이제 비전공자가 그 내용을 읽어서 이해할 수는 보통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 생물학 정도는 공부한 분들이 보기 위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로 공부를 할 수는 없어서 자세한 내용부터 새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자, 어찌됐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를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다이렉트 엘라이자는 예시를 많이 넣었는데, 1번 예시, 환자의 소변에 존재하는 드럭의 정량은 이제 교재에 나온 예시입니다. 이거는 그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거 하면 선수들 도핑 테스트 하죠. 그걸 얘기하는 거라고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운동 선수의 소변에 존재하는 드럭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운동 강화 물질이겠죠. 그거를 존재하는지 도핑을 했는지 판단하는 게 예시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예시는 뭐 교재에는 없는데 이제 좀 제가 새로 예시를 넣었고요. 자, 사람 몸에는 굉장히 많은 세포들이 있죠. 뭐 뉴런 세포, 그다음에 근육 세포, 뭐 간 세포, 안구 세포, 뭐가 있죠? 적혈구, 백혈구, 굉장히 많죠. 많은 종류의 세포 중에 인슐린 단백질을 어떤 세포가 생성하는지 모른다는 가정하에서 그 샘플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 샘플들을 가지고
인슐린 단백질을 생성해서 갖고 있는 세포를 찾아낸다면 거기에 엘라이자를 쓸 수 있습니다. 또는 특정한 단백질을 정확히 정량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엘라이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는 빠르게 보실 텐데 인다이렉트의 경우는 전염병, 에이즈 같은 전염병의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분석 대상이 인간 항체이기 때문에. 다이렉트 엘라이자는 어떤 항원이든 분석할 수 있고 자신이 상상하는 대로 응용을 할 수가 있다를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이렉트 엘라이자 응용기법 세 가지를 보실 텐데 분석 대상이 항원의 유무와 항원의 양의 정량인데 항원은 단백질도 되고 탄수화물, 지방, 화학물질 모든 물질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가 아까 말씀드린 운동선수들의 도핑 테스트 같은 경우인데, 자, 1번 1차 항체 부착하고 그다음에 특정 드럭, 그 운동 강화 물질이겠죠. 그다음에 2차 항체, 발생 물질 이런 구조로 분석을 합니다. 자, 실제 예시는 한 운동선수에 대해서 도핑할 수 있는 물질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뭐 수백 가지라고 하면 그 중에 96가지를 한 운동선수에 대해서 96가지의 도핑 물질을 찾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96개 웰에다가 각 도핑 물질마다 그 특정 도핑 물질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있겠죠. 그 항체 96가지를 다 코팅한 웰을 준비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환자라고 했는데 이제 운동선수 한 사람의 소변 샘플, 뭐 도핑을 하게 되면 소변에 좀 그 과량의 도핑 물질이 나오게 되죠. 그 샘플을 여기다 동일한 물질이죠. 96개 웰에다 다 투입을 하고 워싱을 합니다. 이번에는 56개까지 도핑 물질마다 특이적인 2차 항체를 투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워싱을 하게 되면 근데 결국 여기가 발색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도핑 물질 세 가지를 이 운동선수는 투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걸 할 때 한 가지 도핑 물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겠다. 근데 96명의 운동선수에 대해서 동시에 하겠다. 그러면 도핑 물질 96가지는 똑같은 거 1차 항체를 넣고 여기 소변 샘플을 넣을 때 운동선수 각각 96인의 소변 샘플을 투입을 하는 거죠. 2차 항체는 동일한 걸 투입을 하고 그래서 얘가 나왔다 그러면 얘 3명의 운동선수가 특정 물질을 도핑을 한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교재에 나온 예시고요. 자, 다이렉트 엘라이자는 어떤 것이든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것들이 코팅이 돼서 그 각각 웰에 특정 물질이 코팅돼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아예 판매되지 않는 걸 내가 새로운 걸 분석해보고 싶다. 그럼 내가 돈이 많다면 거기에 맞춰서 주문을 하면 커스터마이즈 해서 다 판매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응용 예시고요. 자, 이번에는 응용 예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96종의 사람의 세포 중에서 인슐린 단백질을 생성하는 세포가 뭔지 모른다. 그걸 찾아내는 과정을 예시로 그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슐린 단백질은 사람의 이자에 베타세포, 베타셀이 생성을 하죠. 자, 첫 번째, 인슐린 단백질의 특이적인 1차 항체를 96개 웰에다 모두 부착된 걸 구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료를 투입을 하는데 동물 일종, 사람이라고 하죠. 96가지 세포 파쇄물을 각 웰에 투입을 합니다. 간세포, 근육세포 굉장히 많죠. 물론 이자의 베타세포를 포함시켜야 되겠죠. 96종의 세포들의 파쇄물을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베타세포, 이제 베타세포의 경우는 파쇄물에 인슐린이란 단백질이 들어있겠죠. 근데 다른 세포들은 인슐린을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포 파쇄물에 인슐린이 없습니다. 시료에 분석 대상 물질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2차 항체 투입하고 워싱하고 발색 반응을 일으키면 여기 하나만 나오게 되죠. 이자의 베타세포만 내부에 인슐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걔가 검출이 돼서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고
간세포는 인슐린을 생성하지 않는구나. 이자의 베타 세포만 인슐린을 생성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림 요걸 다시 보시면 인슐린에 특이적으로 결합한 1차 항체들을 처음에 모든 웰에 코팅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다른 웰들은 이 인슐린, 시료에 인슐린이 없기 때문에 결합하지 않고 발색 반응이 안 일어난 거고, 아까 요 웰만 이자 베타 세포의 추출물인데 내부에 인슐린이 있었기 때문에 인슐린이 결합했고, 그래서 2차 항체가 부착이 되고 그래서 발색이 일어난 거죠. 이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구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얘는 교재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특정 단백질을 정량을 하겠다. 다이렉트 엘라이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온 예시는 헤모글로빈이에요. 내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96개 웰을 전부 다 사용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여기 12개 웰은 표준 시료를 넣었어요. 헤모글로빈 표준 시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농도가 얘는 2다, 4다, 6이다, 8이다, 여기는 24가 되겠죠. 얘를 해서 하면 아까 보신 그 농도 보정 곡선이죠. 이렇게 이 농도 보정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엘라이자 리더가 직접 그려줍니다. 분석기기가.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는 나의 혈액 샘플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만 하면 정확치 않으니까 제 경우 동일한 샘플을 4번을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구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구조가 헤모글로빈 항원이 되는 거죠. 헤모글로빈의 양을 정량하기 위한 거니까 헤모글로빈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1차 항체들이 웰에 코팅된 플레이트를 구입합니다. 아까 스트립 말씀드렸죠. 스트립을 구입을 해서 여기다 프레임에다 끼우면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 혈액 샘플에 헤모글로빈이 있으면 이렇게 결합을 하겠죠. 2차 항체도 헤모글로빈에 결합할 수 있는 2차 항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12개하고 4개의 웰만 사용을 하는 거죠. 거기에 1차 항체가 붙어 있고 거기에다 위쪽 줄에는 표준 시료들을 쭉 농도를 다르게 해서 투입을 하고 여기 4줄은 나의 혈액 샘플을 투입을 했습니다. 워싱을 하면 헤모글로빈 말고 나머지는 다 워싱이 되겠죠. 2차 항체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워싱하고 발색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깔이 농도가 낮은 표준 시료에 농도가 낮은 웰부터 높은 웰까지 이렇게 색깔이 변하면 이 발색 반응을 엘라이자 분석기기가 읽어서 농도 보정 곡선을 작성을 해줍니다. 이 평균값을 읽어서 발색치, 발색 강도를 측정한 다음에 당신 혈액의 헤모글로빈의 농도는 얼마입니다 라고 리포팅을 해주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특정 단백질의 정량에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단백질은 여기서는 헤모글로빈이지만 어떤 단백질이든 분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이렉트 엘라이자에서는 어떤 물질이든 분석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응용하기에 따라서 도핑 테스트를 할 때 한 운동선수에 대한 96종의 도핑 물질을 테스트할 수도 있고 한 도핑 물질에 대한 96명의 운동선수의 도핑 여부를 테스트할 수도 있다. 내가 디자인하는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파워풀한 메소드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예시 3가지를 완벽하게 기억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뭐든지 할 수 있겠더라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다이렉트 엘라이자 응용 기법은 아까 다 설명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얘는 항체 유무와 항체 양을 정량하게 되는데 주로 인간의 병원체 감염 여부에 많이 사용이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건 HIV 바이러스,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가 나와 있고요. 물론 병원성 세균에 감염돼도 내 몸 안에서 항체가 일주일 후에 생성이 됩니다. 그럼 혈액 중에 그 항체가 존재하게 되고 그 항체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로 분석을 하게 되면 감염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아까 다 보신 거죠. 자, 여기는 에이즈를 감염시키는 HIV 바이러스, 휴먼 이뮤노 디피션시 바이러스죠. 예. HIV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웰에 HIV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정상 상태의 HIV 바이러스를 사용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불활성화 시키거나 아니면 HIV를 잘라서 일부만 이제 사용을 하겠죠. 자, 여기에 어떤 환자의 혈액 샘플에 그 환자가 HIV에 감염됐으면 HIV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항체가 그 혈액 속에 있겠죠. 감염 후 일주일이 지났다면 결합하게 되고, 두 번째 항체는 이 인간 항체의 FC 부분, 불변 부위였죠. 불변 부위에 결합한 항체를 사용했죠. 이 항체 끝에는 역시 효소가 부착되어 있고 발색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96명의 환자의 HIV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96개 웰에 HIV 바이러스를 다 코팅을 해놨죠. 그 다음에 96인의 환자의 혈청 샘플을 각각 웰에 투입을 합니다. 감염된 사람,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있겠죠. 감염된 사람은 혈액 샘플에 HIV와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인간 항체를 갖고 있는 거죠. 워싱을 한 다음에 다시 항인간 항체의 불변 부위 FC에 결합할 수 있는 항인간 항체를 한 가지 종류죠. 모든 웰에 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다시 워싱을 하게 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발색한 것으로 보아서 HIV의 특이적인 항체가 혈액 중에 존재하는 거고, 그 사람은 에이즈에 감염이 된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감염이 안 됐거나 감염됐는데 일주일이 아직 안 돼서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HIV, 에이즈를 유발하는 HIV의 감염 여부를 96인의 환자에 대해서 동시에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또 다른 방식은 한 명의 환자에 대해서 96가지 감염증에 어떤 것들이 감염이 됐는지 확인하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의 예시였고요. 인다이렉트 엘라이자는 예시가 사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밖에 사실 안 나오니까 그 이상 공부하실 필요가 없고요. 대표적으로 에이즈의 바이러스인 HIV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교재에 실려 있으니까 만약에 출제된다면 그런 내용으로 출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엘라이자 내용 쭉 보셨고요. 엘라이자도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고, 다이렉트 엘라이자와 인다이렉트 엘라이자가 조금 어렵죠. 그 다음에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라고 부르는 이유를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샌드위치 구조를 보시면 다이렉트의 경우는 항원이 가운데 있고 이제 항체 두 가지가 항원에 결합되어 있죠. 근데 인다이렉트의 경우는 항원에 항체가 결합하면 두 번째 항체가 이 항원에 결합하는 게 아니라 항체의 불변 부위에 결합하죠. 이 형태 때문에 인다이렉트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찌됐든 엘라이자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다이렉트와 인다이렉트의 이 샌드위치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게 머릿속에 들어가야 나머지 스토리들을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분석 대상 물질은 가운데 있는 물질, 여기서는 항원, 여기서는 인간 항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핵심 지문에 해당하는 걸 앞에 한 3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한번 쭉 보시면 이제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엘라이자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